자, 집신뢰 가이드 4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 경기도 전체에서 상승률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고양시입니다. 7월 고양시의 분양 예정인 더샵 일산 엘로이에 대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주영남 소장님 4회를 맞으면서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비교해보자면 역시나 마라도에도 짜장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을 불문하고 좋은 식재료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는 거기 와서 이제 먹는다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달고 아무리 좋은 시설로 건축을 해 놓는다고 해도 그 지역의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시장에서 소화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특별히 좀 조목조목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또 그분을 한번 좀 불러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 삼촌. 네. 오늘은 좀 얼굴이 나오고 싶어서 이쪽 각을 보네요. 네. 오늘은 매운맛 3단계가 제일 순한 맛인데요. 어떻게 된 거야? 더운 날씨에 원래 이게 매운 거 음식이 좀 궁합이 잘 맞나요? 이열치열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죠. 그런 뜻이 담겨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샵 일산 엘로이에 대한 평가, 벌써 매운맛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사롭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양시 풍동 2지구의 오피스텔 1976세대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죠. 이중 전용 84제곱미터가 1952세대,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피스텔 전용 84제곱미터는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와 비교를 하셔야만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이제 분양 시기, 청약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더샵 일산 엘로이 그 사전 홍보 단계에서 은근슬쩍 아파트 84제곱미터라 이렇게 견주려고 하는 그런 홍보 문구를 많이 이제 봤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에 대한 그 차이, 왠지 오늘 날카로운 분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포스코 건설에서 지금 시공하는 뭐 2,000세대 가까운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올해 그래도 분양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나 두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좀 상세적인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예, 굉장히 큰 뭐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슈가 되는 것과 실제 그 시장의 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다른 얘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 브랜드는 나무랄 것이 없죠. 뭐 포스코입니다. 식당 간판 굉장히 훌륭한 거죠. 정확하게 다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2020년도 시공능력 평가 총액 부문 5위, 공사 실적 평가액 6위, 경영 평가액 7위, 기술 능력 평가 6위, 신인도 평가액 6위. 뭐 더 이상 나무랄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식당 간판. 그래서 뭐 별 3개를 바로 줄 수 있는 브랜드 건설사다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매운맛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시공사 브랜드 뭐 별 3개, 뭐 나무랄 게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미리 좀 깔아놓는 거죠. 네. 바로 매운 거 먹으면 좀 속이 탈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살짝 발라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규모를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1,000세대 정도가 되면은 대단지로 분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 단지가 되면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뮤니티 구성이라든지 뭐 장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치 평가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오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도 사실 일반적으로는 단지 규모가 클 때 상품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거 자체는 사실 뭐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이 어떤 지역에서든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이제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의 주거 선호도가 당연히 훨씬 더 높겠죠. 이 경기도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경기도에서 이 주택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중이 41%이고 오피스텔은 0.6%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죠. 예, 그냥 단순히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계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만큼 오피스텔은 정말 희소한 경우에 그 상품성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아파트와의 경쟁 강도가 너무나 치열하다라든지
기존에 이미 공급되어 있는 오피스텔, 더 좋은 자리에 공급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많은 그런 상태라면은 새롭게 분양에 나서는 오피스텔은 차후에 뭐 가격 하락의 위험이라든지 혹은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미분양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그 우려도 있겠지만 이게 미분양이나 가격 하락까지 이어진다라면 오피스텔을 매수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뭐 자산 가치가 떨어지다고 상당히 큰 낭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리스크가 상당히 클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이 더샵 일산 엘로이에 대한 그 규모 이게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다른 단지하고 좀 비교가 될까요? 그렇죠.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신다면은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에서 분양에 나섰던 오피스텔 단지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단지가 평택의 유보라 더 크레스트가 있었습니다. 1116세대였고요.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올해 분양한 단지가 원흥 베네하임이 있었는데 441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기존에 이미 공급되었던 오피스텔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이편한 세상 시티 삼송 1, 2, 3차 다 합쳐서 2,930세대가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른 단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더샵 일산 엘로이 거의 뭐 2,000세대에 가까운 이 규모 자체는 굉장히 특기할 만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규모가 클 경우에 좀 높은 점수를 주어 왔었는데 더샵 일산 엘로이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대단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장점보다는 물량이 많다라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단점이 더 많이 보여서 그냥 별 하나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점수 별 하나. 지금 그 대단지라는 걸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뭐 청약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뜻밖의 결과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입지 평가하고 교통 입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볼까요? 저희가 오늘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 새롭게 마련된 스튜디오로 오는 그 찾길에서도 사실 더샵 일산 엘로이 광고를 계속 보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광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전 홍보된 내용을 가만히 봤을 때 아직 저도 이제 확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분양가가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왠지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를 7억에서 8억 정도로 이제 상정을 해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과연 적당한가에 대해서 입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입지 중에서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역이 이제 경인중앙선 백마역이 되겠습니다. 걸어서는 15분 소요가 됩니다. 이 백마역을 통해서 종로 3가역까지 1시간 10분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여의도역까지는 1시간, 강남역까지는 1시간 20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3도심까지의 이동 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차후에 이제 GTX A 노선도 들어오게 되겠죠. 지금 예정은 2025년입니다. 그러면 이 백마역으로부터 이제 2정거장 떨어져 있는 대곡역에 GTX가 정차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 단지로부터 대곡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자체가 25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대곡역에서 아무리 빨리 그러니까 GTX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대곡역까지 절대적인 25분이 소요가 된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GTX라는 내용을 듣고 그냥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도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GTX에 대한 그 생각이 오히려 잊혀지더라고요. 도보권의 거리가. 제가 또 역시나 그 사전 홍보된 내용을 보니까 강남의 이웃이다. 이런 또 표현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80년대 그 임금님들 옆에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 홍보라 좀 객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도 좀 잘못한 것 같고 그래요. 그 고양시 전체 역세권 입지를 같이 한번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역세권하고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역세권이 몇 곳이 있습니다. GTX 정차역이 있겠습니다. 대곡역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차후에 신설되는 이제 킨텍스역, 대화역 인근이 되겠죠. 그리고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이제 주목이 되는 그 녹지 시설 중에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이 있겠죠. 주염역부터 장발산역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다른 곳보다도 압도적으로 좋은 곳이 원흥역부터 삼송역, 지축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이 고양시 전체의 주요 역세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백마역은 상대적으로 그 역세권의 기능이라든지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평가를 한다면은 뭐 별 2개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별 2개 주시는 거 보니까 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매운맛이 등장을 안 한 것 같은데 갤포스를 좀 이렇게 속에 발라놔야죠. 메인 디시 전에 뭐 속이 쓰릴 만한 그런 걸 기대를 해봤는데 어떻게 이번에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샵에서는 얘기하기를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상품이다, 이 오피스텔이라는 게. 정말로 이 아파트를 대처할 수 있는 주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고양시의 주택 수급 상황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해서 그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고양시 전체의 그 아파트 시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공급이 이루어졌고 차후에 그 수요량 대비 뭐 어느 정도의 공급이 또 추가로 진행될 것인가 한번 뭐 추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구가 이제 거의 이제 중공 단계까지 이르른 향동, 삼송, 원흥 지축 지구가 있겠습니다. 이 4개 지구에 48,806세대가 이제 공급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덕은지구, 식사 2지구, 장항 지구와 풍동 2지구, 이 더샵 일산 LOE가 들어오는 풍동 2지구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3기 신도시 가장 많은 물량 38,000세대를 예정하고 있는 창릉 지구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구들을 전체 합쳤을 때는 83,644세대가 앞으로 뭐 추가로 더 공급 물량으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2029년도 3기 신도시 창릉 지구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9년을 미리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은 차후에 이제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 물량으로 잡히게 되는 아파트 공급 세대 수가 83,644세대. 공급 물량이 압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3기 신도시의 실제 준공 시점에 따라서 다소간의 뭐 오차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앞으로 5년 이후에 10년 이후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서 공급이 압도할 수 있는 시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의 아파트 시장이 화랑세를 보인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 상품도 좋고 저 상품도 좋고 그런 마인드로 막 들어가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짚어드리면서 갤포스를 좀 이렇게 속에 발라놔야죠. 그래요. 이제 공급 물량이나 이런 수요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그 상승률 상위권에 그 링크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나 상승 배경 같은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파트 시장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은 경기도와 그리고 동일한 그 1기 신도시 분당에 있는 성남시, 고양시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말부터 2021년 6월까지 KB 시세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18.17% 상승을 했고 성남시는 14.92%, 고양시는 무려 25.65%를 상승을 했습니다. 성남시의 2배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원인을 살펴보면은 사실 서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남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높은 곳이고 그리고 고양시는 경기도 평균 대비 낮은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올해 들어서 이 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듯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저가 지역이었던 고양시가 재조명이 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이 영향을 발휘했던 것이 역시나 이제 GTX A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일산 신도시를 비롯한 구도심의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퍼센트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더샵 일산 LOE하고 시세를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좀 설명을 해서 비교를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더샵 일산 LOE, 그러니까 주력 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용 84제곱미터의 비교를 위해서는 아파트에서는 전용 59제곱미터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면적이 동일선상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더샵 일산 LOE와 가깝게 있는 곳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경의중앙선 라인에 있는 풍산역 인근에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의
그 실거래가 평균이 6억 4,667만 원. 실거래가 자체는 아직 6억 5천보다 조금 이제 모자른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월한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3호선 경의중앙선 이 환승역이죠. 대곡역 인근에는 대곡역 두산 2부가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8억 3,260만 원.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시는 전용 59제곱미터가 6억 9,160만 원의 가격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격을 먼저 좀 머리에 담아 보시고요.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아파트들의 가격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더샵 일산 엘로이의 분양가가 책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파트들을 분양을 받아서 갖고 계셨던 분들은 분양 가격이 대부분 3억에서 4억 중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3억 이상의 평가 이익을 확보한 상태로 보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유사한 지역에 아파트가 새롭게 분양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매겨져 있는 시세 7, 8억에 그 시세 대비 한 70% 정도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세 대비 한 2억 정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바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통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상승률은 아파트가 항상 더 앞섰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할 부분은 차후에 더샵 일산 엘로의 분양 가격이 제가 열거해드린 이런 아파트들 가격 대비 얼마나 더 싸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이상 나온다면 상품 경쟁력이 없는 것이죠. 지금 홍보하는 거 보면 아주 환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분양가가 별로 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고양시에는 그 풍동 2지구 대비해서 서울하고 접근성이 더 뛰어난 곳에 신규 택지 개발도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접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상황들도 같이 한번 짚어볼까요? 원흥지구, 삼송지구, 지축, 향동, 덕은지구, 창릉지구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3기 신도시까지 포함을 했을 때 95,739세대의 물량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들 아파트들하고 이제 다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송지구의 대표적인 아파트 중에 삼송 리슈빌 센트럴파크 전용 84제곱미터가 8억 7천, 삼송역 현대 해리엇 전용 59제곱미터가 7억 1천만 원, 그리고 지축지구의 지축역 센트럴 프류지오 전용 78제곱미터가 8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들 대비 절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아니라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면은 청약률이나 경쟁률은 엄청 뜨거웠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또 정당 계약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쵸. 이 아파트처럼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전에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 계약까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몇몇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한 30, 40대 1이라고 했는데 지금 분양률이 한 30%는 사후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정당 계약까지 연결된 건 한 30%밖에 안 된다라고. 경쟁력을 마지막까지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일산 엘로이가 지어지는 그 풍동 2지구가 있잖아요. 원래는 2007년에 지정이 되었었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고, 또 상당히 2007년이면은 다른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 안에서 여러 사건, 사고,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히스토리를 좀 짚어보실까요? 예, 좀 어려움이 있었죠. 2007년도에 최초로 LH 공공택지개발 그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됐는데 해제되었던 사유는 그때 당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이제 합병을 하면서 공기업 병영 효율화에 하위적인 요구가 대두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업성이 저조한 택지 개발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서울과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았던 삼송지구라든지 향동지구를 비롯한 다른 택지 개발 사업은 남겨두고 이 풍동 2지구를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 히스토리를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후에 상당히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작년도 실시계 인가까지 갔고, 그래서 올해 풍동 2지구의 오피스텔 분양도 더샵 일산 엘로이까지 이제 분양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짚고 싶어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그렇죠. 점인데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리모델링
리모델링 단지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뭐 선택할 때 긴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양할 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제서야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1기 신도시 분당의 이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드디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산에서 이곳을 보고 가만히 계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요구가 일어나면서 그 영향으로 문천마을 16단지 뉴삼익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선정이 지난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3호선 라인 주 역세권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곳에 이러한 리모델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리모델링 사업 지원에 선정이 된 뉴삼익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5억 7,500만 원밖에 안 해요. 내가 동일한 예산을 갖고 있다면은 만약에 더샵 일산 엘로이의 가격이 뭐 7, 8억대 분양가에 나온다면 저라면은 그냥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6억 아래에 있는 거 사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파트와의 싸움에서는 완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쉽지 않죠. 오피스텔하고 다시 싸움을 붙여보겠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들이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고양시 전체의 주요 역세권에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었습니다.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화역 인근에 일산 더샵 그라비스타 그리고 힐스테이트 일산이 있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보시면 최근 실거래가 일산 더샵 그라비스타가 8억 4천만 원 그리고 힐스테이트 일산이 8억 2,90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원흥역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의 실거래가가 7억 3,325만 원 삼성역 인근 이편한 세상 시티 삼송은 전용 84제곱미터가 7억 5천만 원으로 가격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오피스텔들의 과거의 분양 가격이 대부분 3억 중반에서 4억 중반이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3억 이상의 평가 이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한번 이거 질문해 볼게요. 분양가 대비해서 상승을 많이 했다라면 이거 보면은 오피스텔 시장도 꽤 활성화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갖고 계신 분한테는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좋은 상승의 시기를 잘 거쳐왔던 것이죠. 제가 예측하기로 지금 막 사전에 홍보되는 것을 본다면은 뭐 대화역, 원흥역, 삼성역 이 주요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오피스텔들의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분들은 뭐 3억, 4억 할 때 분양받아서 지금 뭐 7, 8억까지 올라간 것인데 만약에 새롭게 분양받는 분들이 지금 가격 그대로 7, 8억에 분양을 받는다면 사실 가격 메리트가 이제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냐 아니면은 오피스텔 매수냐라는 의뢰인이 우리 여기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의뢰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답은 어떻게 주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집슐랭 가이드를 통해서 좋은 청약단지를 발굴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 근본적인 취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그 목표를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청약만이 모든 해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오피스텔을 바라보실 때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오피스텔 청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가점 청약 통장 없어도 된다. 가점이 낮은 사람도 상관이 없다. 뭐 전세대 추첨제다. 이것을 많이 홍보하지 않습니까? 전세대 추첨제를 하는 이유가 그냥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이죠.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전세대 추첨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시세 대비 좋은 가격에 분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매매로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 더샵 일산 엘로이에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분양 가격과 동일한 금액대의 차후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매입을 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우월한 선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피스텔과 비교를 하시더라도 GTX 정차역 인근이라든지 서울 접근성이 훨씬 더 좋은 원흥 삼송 구간에 기존에 만들어진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디시까지 계속 매운 것만 흡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달달한 게 먹고 싶긴 한데요. 디저트에서 좀 달달한 게 좀 나오지 않을까요? 삼촌 디저트 메뉴 좀 갖다 주십시오. 오늘의 디저트는 매운맛 떡볶이 3에서 5단계입니다. 디저트가 매운맛 떡볶이
이거 거의 이제 죽으라는 것 같은데요. 다 안 드시면 오늘 가실 수가 없다는. 무조건 다 이거 비워야만 나갈 수 있다. 좀 뭔가 나를 잡은 듯한 느낌이긴 한데 집슐랭을 사랑해주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희망하시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노출을 좀 덜했던 그런 단점들을 과감하게 좀 지적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더샵 일산 엘로이의 전용 84제곱미터하고 아파트 59제곱미터 이것을 비교를 하셨는데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그 면적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의 개념과 아파트의 분양 면적의 개념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에는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까지를 모두 다 포함해서 분양 면적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의 분양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용 면적이 빠져 있는 것이죠. 뭐 기타 놓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일한 분양 면적이라고 한다면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이 훨씬 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파트의 면적 표기에서는 숨어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 발코니 부분. 발코니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 뭐 확장을 통해서 뭐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그 서비스 면적이 숨어 있는 것인데 오피스텔은 숨어 있는 면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용 면적 84로 표현되어 있다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것이죠.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의 전체적인 실사용 면적이 오피스텔 전용 84제곱미터의 실사용 면적과 유사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좀 크게 사업 부지를 놓고 봤을 때 요즘 지어지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건폐율 20% 내외 그리고 용적률 300% 정도 수준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샵 일산 엘로이의 경우에 건폐율은 약 60% 수준, 용적률은 약 80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해져 있는 사업 부지를 최대한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이 쓰면서 이제 빽빽하게 지어 올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을 아파트만큼 넣고 싶어도 넣을 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건폐율이 굉장히 뭐 한 40%다 뭐다 하면은 쾌적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굉장한 반발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한남 3구역이었죠. 그렇죠. 강남 재건축 시장이랑 굉장히 자주 이제 비교가 됐었는데 강남 재건축 대부분 건폐율 20%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졌는데 한남 뉴타운이 40%대다 이 발표가 나고 나서 실망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에서 건폐율 40%가 그 정도로 인식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 오피스텔은 건폐율 지금 더샵 일산엘로 60%라면 이건 말 다 했죠. 네, 거기에다가 60%에 용적률이 800%면은 몇 층까지 햇빛이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상당수의 세대들은 그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을 것 같고요. 서울권에서도 지금 이 용적률이 높은 곳들 공급 일어난 것을 보고 뭐 닭장 아파트다, 심지어 뭐 벌집 아파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용적률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 아시잖아요. 그 오피스텔 분양가가 아파트 분양가보다도 높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왜 오피스텔이 아파트처럼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지 제도를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서 적용 제외되는 대상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법조항을 보시면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눠져 있죠. 오피스텔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도 않고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도 않는 것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는다면은 사실 공급자 입장에선 좋은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분양가에 분양가 책정해서 공급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이 시장에 출시가 되는 아파트 대비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상품이 괜찮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과도한 사업성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또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지출되다 보니까 수요자하고 공급자의 부동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그렇죠. 그 분양 시점에 맞춰서 타 지역에 동일한 상품이 좀 좋은
이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끌어와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잖아요. 부산 북항의 청약 경쟁률이 뭐 얼마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산 북항의 그 관광 입지하고 다른 곳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대가 안 것이죠. 되죠. 네. 예. 거기는 바다가 보이는데 어디 보면은 그냥 뭐 논 같은 거 보이는 데도 있고 내과 뭐 하천 보이고 뭐 다세대 주택 잔뜩 보이고 그런 데도 많던데. 동일한 맥락으로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의 그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많이 좀 활용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왔던 이유는 이 GTX A 노선이 동탄역에 바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뭐 몇 정거장 더 가면 동탄역에 나온다 이런 입지가 아니고 동탄역 그 자체였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동탄 이 신도시 이제 남아있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도 작용을 한 것이죠. 근데 이런 사례랑 동일하게 갖다 놓고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동탄역의 이 가격 책정 방식과 동일한 논리로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이 경의중앙선 풍산역에 가깝게 있는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의 실거래가 평균 6억 4,667만 원, 6억 5천이 채 안 되는 이 가격과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더샵 일산 엘로이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은 가깝게 있는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의 실거래가 약 6억 5천만 원과 비교를 해보시고 이 6억 5천만 원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이거보다 낮게 나오면 좋겠지만 근데 왠지 사전에 홍보하는 걸로 봐서는 낮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숫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6자가 나오는지 5자가 나오는지 7자가 나오는지 5자로 나오면 할만하죠. 5자로 나오면. 자, 오늘 그 집슐랭 4회에 맞이하면서 구독자분들하고 그런 소통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차가운 평가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나 좀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무분별한 악플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합리적인 안에서 저희가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샵 일산 엘로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저희가 이런 그 분석을 해준다고 해도 수요자 여러분들이 판단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의 그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도와주신 주용남 수장님에게 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